2024년 테슬라의 AI 데이 행사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아직 어설펐습니다. 관절의 움직임은 딱딱했고 셔츠를 개는 동작은 인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대중은 아직 멀었다며 조소를 보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주가 부양을 위한 일론 머스크의 전형적인 쇼맨십이라 비판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만 놓고 본다면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공중제비를 도는 동안 옵티머스는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설픈 동작 너머에 있는 무서운 경제적 함의를 읽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선언했습니다. 2025년 한정 생산, 2026년 대량 판매,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데도 양산을 서두르는 이 기이한 행보.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제조업이 직면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가장 공격적인 베팅입니다. 우리는 지금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거대한 공급망의 충격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시대. 기업들에게 사람은 더 이상 관리가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비용이 치솟는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테슬라가 미완성의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려는 진짜 이유는 로봇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인간 노동력만으로는 현재의 마진율을 유지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97년 대한민국을 덮쳤던 IMF 외환위기가 과도한 부채와 유동성 부족에서 기인한 돈의 위기였다면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노동의 증발, 위기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 이것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가 겪었던 하이퍼인플레이션과는 또 다른 형태의 선진국형 공급 쇼크를 예고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 추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로봇 한 대의 가격을 $20,000, 우리 돈 약 2,700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이것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 세계 노동시장의 단가를 그 이하로 강제하향 평준화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테슬라가 왜 이토록 무리해 보이는 도박을 감행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경제 논리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 당신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주식시장의 판도를 뒤집으며 나아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흔들 실물 경제의 이야기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로봇이 던지는 이 거대한 파문은 과연 인류에게 새로운 풍요를 가져다줄 구원투수가 될까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재앙의 신호탄이 될까요?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설익은 옵티머스를 무대 위에 세운 진짜 이유는 재무제표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매출원과 항목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알지만 월가의 냉철한 분석가들은 테슬라를 제조업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실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실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2023년 이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BYD의 저가 공세, 치솟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블레스의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임금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줘도 숙련된 용접공이나 조립라인 작업자를 구하기 힘든 구인난의 역설이 제조업 현장을 덮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제조업이 마주한 거대한 위기의 징후입니다. 선진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가속화되는데 그 자리를 채울 젊은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마저 인구 감소와 임금 상승에 더대 걸렸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옮겨 다니던 오프쇼어링, 오프슈링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노동의 주체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완성도 60%의 로봇을 세상에 내놓으며 양산 일정을 못 박은 절박한 배경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2026년이 지나면 인간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1908년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 자동차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꿨듯 지금 테슬라는 인간 없는 공장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로봇이 걷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로봇이 공장 바닥에 배치되는 순간 제조업의 손익분기점이 완전히 재설계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감지되는 이 위기 신호는 곧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현대차 울산 공장, 그리고 당신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전이될 실물 경제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동 비용이 0분을 향해 수렴하기 시작하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위험한 변곡점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져올 경제 충격의 본질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자산화, 캐피털러제이션 오브 레이버라는 거대한 회계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 인건비는 매출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는 운영비용, 오펙스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호황일 때 사람을 뽑는 유연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설계하는 미래 경제에서 노동력은 한번 구매하면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소유하는 고정 설비 투자, 칼펙스 영역으로 편입됩니다. 이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혁명입니다. 로봇 한 대를 $20,000에 구매해 5년간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전기료와 유지 모수비를 포함해도 시간당 비용은 몇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간 노동자가 최저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요구하며 파업을 논의할 때 로봇은 묵묵히 24시간을 가동하며 생산의 한계 비용, 마어저넬 코스트를 사실상 0분에 수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왜 경제적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치 파괴의 속도 때문입니다. 인간이 시간당 2만원의 가치를 창출해야 유지되는 산업 생태계에 시간당 500원짜리 노동력이 무제한으로 공급된다면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붕괴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물가 하락이라는 축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 제약적으로는 무시무시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예고합니다. 물건값은 싸지지만 그 물건을 구매해줄 노동자들의 소득, 임금, 이 더 빠르게 증발해버리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부릅니다. 기업은 역대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하지만 가계의 구매력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현상. 이것은 1929년 대공황 당시 과잉 생산이 불러왔던 위기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형태로 실물 경제를 타격할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충격의 전파 방식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이 전파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고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I와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클라우드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전 세계 공장의 작업 능력을 하룻밤 사이에 바꿔버립니다. 오늘 용접을 배우던 로봇이 내일은 요리를 하고 모레는 물류를 담당합니다. 인간이 재교육을 통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 이것이 바로 옵티머스 양산이 촉발할 초격차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이며 기존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위기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과거 싼 인건비를 무기로
전 세계에 저물가를 수출하던 중국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꺾였으며 임금은 지난 10년 사이 급등했습니다. 광둥성의 공장 지대에서는 웃돈을 줘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라인을 멈추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기업들이 바이두와 화웨이를 필두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로봇은 멋진 혁신이 아니라 인구 절벽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키트이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돌려 유럽의 제조업 강국, 독일을 봅시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독일 제조업은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숙련공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는 충격적인 상황. 이는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사람이라는 변수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위기를 맞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반면교사입니다. 과거 1997년 한국이 겪은 IMF 외환위기나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가부채와 유동성 관리 실패에서 온 금융섹터의 붕괴였다면 다가오는 위기는 실물 경제의 핏줄인 생산 현장이 붕괴되는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주도하는 옵티머스 쇼크의 무서운 파괴력이 드러납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겪은 경제 파탄이 포퓰리즘과 화폐 가치 하락의 결과였다면 앞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겪게 될 위기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비교 우위인 저임금 노동력이 로봇에 의해 강제로 삭제당하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로봇이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시간당 몇 달러의 비용으로 24시간 돌아가는 순간 인건비 따먹기로 연명하던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제조 국가들은 순식간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본은 더 이상 싼 노동력을 찾아 리스크를 안고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대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로봇 운용 인프라가 갖춰진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공장이 회귀하는 리쇼어링, 내셔잉의 거대한 역류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글로벌 분업 구조의 완전한 종말이며 로봇을 갖지 못한 국가에게는 IMF 사태보다 더 혹독한 실업과 빈곤을 강요하는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테슬라가 쏘아 올린 옵티머스 쇼크의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에 달하는 세계 2위의 제조업 강국.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지탱해온 자부심이었지만 로봇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앞에서는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봇 양산을 통해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나리오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경쟁의 심화가 아닌 생존이 걸린 데스매치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상회하며 강력한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는 4대 보험도, 퇴직금도, 파업도 없는 로봇 노동자들이 24시간 라인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통해 전기차 생산 단가를 30% 이상 낮춘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더 큰 공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낙수 효과에 의존해온 수만 개의 중소부품 업체들입니다. 단순 조립과 용접에 의존하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로봇 도입을 위한 막대한 자본력도, AI 소프트웨어 기술도 없습니다. 이들은 원가 절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의 도미노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경직된 노동시장은 이 충격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로봇과 AI를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낡은 노사 갈등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생산 기지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내역을 보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보다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맨대형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소멸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봇의 등장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일자리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멈추기 전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소득 기반이 붕괴되는 시점이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첨단 기술을 가졌음에도 그 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인간에서 로봇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를 넘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단순히 수출이 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조업 코리아라는 국가의 성장 엔진 자체가 폐기 처분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촉발한 노동의 지각 변동 앞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합니다.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돈을 풀고 정부가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의 경제 위기는 기존의 해법이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돈을 풀어도 그 돈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않고 로봇과 AI를 소유한 기업의 자산 가치만 부풀리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극화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여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 패드,과 재무부 내에서는 이미 로봇세, 로바트 텍스, 보편적 기본소득, UBI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빌 게이츠가 제안했던 로봇세는 더 이상 이론적인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 대신 일하는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 재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인간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의회 역시 AI와 로봇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를 대비해 디지털 사회보장세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니라 소비 주체인 인간이 사라지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가 붕괴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더욱 깊습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섣불리 로봇세를 도입했다가는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엑소더스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로봇 도입을 방관한다면 제조업 일자리 붕괴로 인한 내수 침체와 세수 부족이라는 재정적 파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동 대체율이 높은 직군에 대한 경고와 함께 산업 구조 개편의 시급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로봇발 디플레이션과 고용 없는 성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무력감이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에서 소득 재분배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로봇이 벌어들인 막대한 생산성의 과실을 어떻게 사회 전체로 환류시킬 것인가? 이것은 경제학의 문제를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요하는 과제입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의성과 감성,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뿌리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머뭇거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 댐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배를 띄울 것인가? 국가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시경제의 폭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곳은 당신의 책상, 당신의 작업장, 그리고 당신의 통장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양산되는 세상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해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로봇은 당신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불평도 없으며 잠도 자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매뉴얼을 잘 따르고 근면하게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엑셀을 정리하는 사무직이든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직이든 루틴, 한 업무는 모두 로봇과 AI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것에 대한 탐구입니다. 로봇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데 탁월하지만 서로 다른 맥락을 비틀어 연결하고 사람의 미묘한 감정을 일거 협상을 이끌어내며 흩어진 점들을 이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입니다. 우리는 기능인에서 지휘자로 진화해야 합니다. AI와 로봇을 경쟁자가 아닌 내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레버리지, 수단으로 부리는 능력. 즉, 로봇 리터러시가 토익 점수보다 더 중요한 생존 스펙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계급은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과 로봇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으로 잔인하게 나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경제적 포트폴리오의 재설계, 즉 노동 소득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희석되는 시대에 내 몸뚱이 하나에만 의존해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로봇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 기업의 이익이 폭증한다면 당신은 그 기업의 주주가 되어 생산성의 과실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적 재테크가 아니라 나의 노동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지 수단입니다. 월급을 아껴 예금에 넣는 1차원적인 방식을 넘어 생산수단, 로봇을 소유한 자본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노동 소멸의 시대에 개인이 경제적 존엄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복기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이 매뉴얼로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의 자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해 노키아를 무너뜨리는데 몇 년이 걸리지 않았듯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당신의 옆자리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항변하는 것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과정의 노력이 아니라 결과의 효율만을 냉혹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로봇이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하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오는 옵티머스의 공습에서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여전히 걷는 폼이 엉성하고 손동작은 투박합니다. 그러나 그 미완성의 로봇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충격파는 이미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양산시계를 2026년으로 앞당긴 것은 단순히 주가를 띄우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이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시대가 끝나고 자본과 기술이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증기기관의 발명이 인류의 근육을 기계로 대체했던 1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지능과 육체 노동을 동시에 송두리째 대체하는 가장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라는 공상과학적인 질문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공포는 로봇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질문입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생산 비용을 0분으로 수렴시키는 세상. 그 세상은 준비된 자본가에게는 무한한 풍요의 유토피아이겠지만 자신의 노동력밖에 팔 것이 없는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게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완성 로봇의 양산 소식이 우리에게 서늘한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는 버티면 지나가는 소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계절 자체가 바뀌는 기후변화와 같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겨울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실한 노동자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로봇과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쥔 혁신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로봇의 도입부터 교육혁명,
그리고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테슬라의 공장에서 로봇들이 묵묵히 24시간 돌아가는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설마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라고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봇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걷다가 넘어지는 옵티머스를 보고 비웃을 시간이 없습니다. 놈이 고개를 들어 당신과 눈을 맞추기 전에 당신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경제적 주체로서 어떤 가치를 증명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미완성의 로봇이 던진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적어낼 차례는 바로 당신입니다.